여러분, 한 번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신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살짝 감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통장 잔고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숫자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 한켠이 조금 서늘해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억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2억이면 안심이 될까요? 3억, 5억이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꽤 많은 돈을 모아두신 분들도 여전히 불안해하십니다. 더 모아야 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 반대편에는 많지 않은 돈으로도 하루하루를 꽤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60대, 70대 이후라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아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후에 진짜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박순분 씨, 올해 72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박순분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오전에 잠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혼자 TV를 보다 잠이 드는 날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박순분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 혼자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입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전세 보증금과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이 전부인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자식한테 손 벌리는 날이 오면 어쩌나? 그 생각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피어오릅니다. 박순분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게 제일 겁나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속마음인지 모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 불안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기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 존엄이 통장 잔고와 함께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노후의 불안은 사실 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의 뿌리는 존엄과 독립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아무리 돈을 채워 넣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박순분 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어느 새벽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도 계시고 전쟁 이후의 가난을 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시절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굶는 것이었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것이었고 자식을 학교에 못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몸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존의 기억. 그래서 평생 아끼고 모으고 자식 뒷바라지에 다 쏟아붓고도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긴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지금도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의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생존 본능의 과잉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뇌가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총소리가 아닌 자동차 소리에도 몸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가난의 기억 앞에서 아직 그 시절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을 버텨온 몸이 아직 여러분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몸에게 조용히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는 괜찮다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30대에는 이만큼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정말 안심이 됐습니까? 아마 그 순간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그 숫자는 평생 우리 앞에서 조금씩 달아났습니다. 우리가 쫓아갈수록 숫자는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믿음 자체가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떤 숫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져야만 편안해진다는 믿음 자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으로부터도 가난하다. 노후의 불안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선 하나가 달라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정순 씨, 올해 76살입니다. 남편이 퇴직 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몇 년 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소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연금이 조금 나오고 아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줍니다. 이정순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남편 밥 차리고 오전에 시장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텃밭에 나가거나 이웃 어르신과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친목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며칠 전 모임에서 친구 한 명이 새로 산 아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얼마라더라. 자식이 잘 돼서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더라. 손자 선물을 백화점에서 샀다더라. 그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이정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임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꽤 편안했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나물을 사오면서 소소하게 기뻤습니다. 텃밭에서 상추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라 비교에서 생겨나는 결핍감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우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또래 집단과의 경제적 비교입니다. 실제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비교하는 순간 불행감이 치솟는 것입니다. 이정순 씨는 어느 날 남편이 해준 말이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의 집 살림이랑 비교를 시작하면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향합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늘 더 불행한 내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를 보면 반겨주는 이웃의 눈빛,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정순 씨는 요즘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일부러 텃밭에 나간다고 합니다. 흙을 만지고 상추 잎을 쓰다듬으면 아까 들었던 남의 집 이야기가 조금씩 멀어진다고요. 그 텃밭이 이정순 씨에게는 비교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생기면 소득이 더 늘어도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의 부재가 불행을 만들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는 순간부터 행복은 더 이상 통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깊이 불행한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재산 분쟁, 가족 간의 다툼, 돈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인간관계, 반대로 많지 않은 돈으로도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돈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이 넘는 추적 조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눈빛 하나가 수억 원보다 노년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최복래 씨, 올해 78살입니다. 젊어서 꽤 어렵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자식들 학교는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 세월이 어땠냐고 물으면 최복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죠? 근데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지금 최복래 씨 통장에 큰 돈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주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네에서 가장 잘 웃는 어르신으로 통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누가 힘들어 보이면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하고 물으면 최복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있어요. 경로당 가면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고 텃밭에 가면 내가 심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통장 잔고보다 훨씬 강력한 삶의 동력입니다. 최복래 씨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 젊을 때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돈보다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다려지는 느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없으면 그 하루는 비어 있습니다. 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던 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 느끼는 공허감. 그것이 바로 기다려지는 이유가 사라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라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냥 좋아해주는 한 사람. 그 눈빛 하나가 주는 온기를 통장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많았는데 아픈 날 옆에 있어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내 전 재산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는 것.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생각나는 것은 통장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제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평범한 하루. 그것이 사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경로당에서 막내로 통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안 가면 다들 어디 갔냐고 찾아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행복이에요. 돈이 주는 안도감과는 다른 종류의 충만함. 내가 여기 있어서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그 느낌. 그것은 어떤 숫자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고요함.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은 돈이 많아진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김재석 씨, 올해 73입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직금이 꽤 됐는데도 자꾸 불안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어쩌나? 이 돈이 다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아침마다 통장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그대로여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불안해졌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해도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김재석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부족한 것 같았어요. 숫자를 봐도 안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숫자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초등학교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나랑 같이 공원 가요. 김재석 씨는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통장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걸으면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이 하늘을 봤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오면 재밌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재석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 그런데 통장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 깨달음이 김재석 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통장 앱 대신 오늘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바둑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오래전 끊었던 라디오 듣는 습관도 되살렸습니다. 손녀가 오는 날이면 어디를 데려갈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게 움켜쥐던 숫자에서 눈을 돌려 오늘 하루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삶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 잔고 대신 오늘의 잔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오늘의 잔고는 얼마입니까? 오늘 웃은 적 있으십니까? 소리내어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잠깐 미소가 지어진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늘의 잔고에 적립된 것입니다. TV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혼자 피식 웃었다면, 이웃 어르신이 건넨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것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오늘 기다려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만 해도 좋아진다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오늘 방영된다면, 오랜만에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오늘 먹은 밥이 따뜻했다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면 그것들이 다 오늘의 잔고입니다. 통장 잔고는 언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잔고는 매일 새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하루가 만듭니다. 큰 숫자 하나가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웠느냐가 쌓여서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려 하면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어떤 숫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는가? 오늘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하루 크게 아프지 않았는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 그래도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 질문들의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충분한 하루를 사신 겁니다. 충분함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을 한 번만 더 천천히 맡아보세요. 오늘 저녁 창문 너머 하늘을 한 번만 더 바라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이면 충분하다는 감각이 조금씩 몸에 새겨집니다. 그 감각이 통장 잔고보다 훨씬 단단한 노후의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진주의 박순분 씨 이야기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또 통장 걱정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봄이었는데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순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새는 통장이 없는데 저렇게 지저귀네. 웃음이 나면서 동시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숫자만 보고 살았구나. 저 새처럼 오늘 아침을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 새벽의 새소리 하나가 박순분 씨의 아침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에 눈이 떠지면 통장 걱정 대신 창문을 열어 바깥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새벽이 왔구나. 바람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이구나. 소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변화가 아침의 무게를 달리 만들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숫자에서 감각으로 이동하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순분 씨는 요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이 시간이 내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의 불안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곧 안전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노후의 불안을 다루는 진짜 방법입니다. 둘째, 비교는 언제나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통장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하루가 만듭니다. 오늘 웃은 것, 오늘 감사한 것, 오늘 기다려진 것이 쌓여서 행복한 노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의 잔고를 적어보세요. 웃은 것 하나, 감사한 것 하나, 기다려진 것 하나.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 3가지가 떠오르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가장 와닿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새벽 혼자 눈을 뜨며 통장 잔고를 떠올리던 그 긴 밤들을 조용히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아주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숫자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웃으셨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셨습니까? 오늘 잠시라도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잔고입니다. 그리고 그 잔고가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모으는 삶이 아니라 지금 가진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통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오늘의 숨을 고르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